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아우디의 SUV Q7인데요. 이 세대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부분의 업그레이드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네, 버추얼 콕핏 역시도 좋고요. 사실 기존의 Q7 다른 모델들이 변화를 해 나갈 때 꾸준하게 사고를 끓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2세대 Q7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신형 Q7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존 모델 대비 325kg가량 가벼워진 차체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 대비 작아졌습니다. 휠베이스도 조금 짧아졌고요. 경량화를 위해 차체의 41%가량을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플랫폼에서만 71kg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무게와 함께 공기저항도 감소했습니다. 0.32의 공기저항 지수를 실현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는 컴팩트 SUV인 닛산 캐시카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차량의 크기가 줄었다지만 실내는 넓어졌습니다. 1열과 2열 사이 공간이 21mm 증가했으며 1열 헤드룸은 41mm, 2열 헤드룸도 23mm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3열 공간은 보다 좁아졌습니다. (3세대) TT 등에서 선보인 아우디 버추얼 콕핏도 Q7의 특징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조합으로 상당히 많은 기능을 보여주게 되지만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넉넉합니다. 기본 공간만 295리터이며 3열 시트를 접으면 89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또한 2열 시트까지 접으면 2075리터에 달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세대) Q7은 주행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쿼트로 시스템과 경량화가 이루어진 셰시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Q7과 함께 달려보죠. 임시적으로 주행 모드는 다이내믹에 설정을 했습니다. 댐핑 컨트롤 기술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는 소폭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주행 느낌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점이 좋죠. 우선 차가 달려나갈 때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을 쭉 끌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 쪽으로 넘어오는 소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소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볼까요? 수치적인 부분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정숙성이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엔진 역시도 디젤 특유의 그런 갤갤거리는 사운드보다 어떻게 보면 가솔린과 유사한 그런 느낌마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에 대한 만족감이 충분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엔진은 V6 엔진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 272마력을 낼 수 있는데요. 엔진 배기량은 3리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최대 토크는 61.2kgm를 갖고 있는데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성능이 다소 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 자체가 2.2톤을 상회하고 있고 거기에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조합들이 맞물리면서 체감적인 가속감을 상당히 낮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배기량을 갖고 있는 35TDI의 경우가 엔진 출력이 218마력 정도 되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35TDI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현재 모델의 가격이 아무래도 1억 10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또한
현재 이 45 TDI라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폭발적인 느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위 트림이라 하더라도 토크 자체가 51kgm에 달하는 만큼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현재 45 TDI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고 기록은 6.7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6초대 후반 또는 7초 초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를 한다면 한 0.67초 정도 뒤지는 수준인데 그래도 뭐 중량급의 SUV 거기에 뭐 풀옵션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현재 차량에는 무려 285mm급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요. 차량의 성격에 놓고 바라본다면 분명한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이어 값도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이즈를 키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또한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현재처럼 이렇게 와일드하게 코너를 들어갈 때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스키드음이 꾸준하게 들려오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의 무게, 타이어 사이즈 자체는 크지만 무게라는 부분이 더해지면서 조금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따라서 SUV의 성격에 맞춰서 마일드한 주행 혹은 이제 레저용으로 즐길 때 이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타량 자체는 다소 많은 편이지만 핸들링 자체는 덩치를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조작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도 적당하고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현재는 다이나믹 모드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그런 맛이 느껴지지만 승차감 모드로 돌리게 되면 부드러워진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과거의 에어 서스펜션과 달리 이 어떤 그 댐핑값 조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준다는 점이 좋은데요. 현재도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어떤 패밀리 SUV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터 예전보다 단계가 더 많아졌는데요. 리프트 모드, 짐을 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리프트 모드를 시작으로 해서 올로드, 효율, 승차감, 그리고 오토 모드, 그 밖에도 다이나믹 모드, 또한 인디비주얼 모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말이지 뭐 너무 단계가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하지만 이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값을 찾아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을 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밖에 계기판에 적용된 버추얼 콕핏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은데요. 최근 이 LCD 패널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표출해 낸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이번 모델에서 MMI 컨트롤러도 변경이 됐는데요. 좀 더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그 밖에도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기어 셀렉트 레버 등 손에 착하고 감기게끔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 역시 이 아우디가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 트림들의 적용을 보면 이번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마저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적어도 프리미엄 SUV를 탄다는 느낌을 아주 쉽게 받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이번에는 제동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6m대를 마크해내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이 테스트를 5회 이상 반복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Q7 45 TDI의 경우 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 큰 디스크를 갖고 있고 그래도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6m대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냈습니다.
최장거리가 37m 그리고 4cm 정도로 비춰졌는데, 네, 계측 장비의 최대 오차 범위가 6cm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37m 이상 엇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의 내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드네요. 네, 아우디 Q7 공간적인 매력도 충분한데요. 특히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비롯해서 2열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이제 3열, 과거 이 Q7 같은 경우가 그래도 다른 모델 대비 이 3열에 대한 경쟁력이 뚜렷했었는데, 현재는 점차적으로 이 3열에 대한 이 비중을 타사 역시도 키우는 만큼 현재 모델에서 아주 이렇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단 이제 키가 160cm 미만의 아이들이 탔을 때는 네, 그래도 뭐 여유로운 공간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3열 공간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3열에서도 적정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파워트레인 쪽에서 뭐 굳이 이 아쉬움을 좀 꼽자면, 그래도 이 출력적인 부분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한다는 점인데, 그래도 뭐 최대 발진 가속 능력을 본다면 사실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거기에 변속기, 변속 레버가 이렇게 좀 장난감처럼 까딱까딱 움직이는 이런 경향은 있지만, 변속 스피드 자체는 뭐 충분히 빠른 편이고요. 기어비 역시도 상당히 잘 맞춰 놨습니다. 적어도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SUV로서의 만족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연비라는 부분도 분명한 강점인데요.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가 리터당 18km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도 리터당 20km 정도를 선호하고, 시내에서의 결과값 역시도 네, 오토스탑 등 여러가지 이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덩치를 가진 이런 SUV로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연비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울러 이제 이 현재 모델 가격이 1억 1,000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BMW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폭풍 할인을 많이 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뭐 사실 할인을 안 해주면 안 팔릴 정도인데, 네, 아우디 코리아를 비롯해서 딜러들이 어느 정도 이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제시를 하고 먼저 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적어도 가격 정책 역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 가격을 제시해서 판매를 해달라는 얘기죠. 네, 오늘 만난 아우디 Q7, 사실 뭐 단점이라고 찾아낼 부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굳이 꼽자면 가속력이 조금 둔하게 느껴진다는 점인데 어찌 보면 이제 차량의 특성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마저도 뭐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서스펜션의 높이 조절 기능을 통해서 가벼운 오프로드도 달려낼 수가 있고요. 적어도 기능 부분에서 정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이번 Q7이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향후에 가격 부분에서 조율만 해낼 수 있다면 현재 가격 어떤 구성으로 봤을 때 1억 1,000원 다소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실구매가가 9천만 원대에서 네, 1억 원을 전후하는 정도 수준에서 맞춰진다면 정말 최고의 SUV로서 가치를 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아우디의 2세대 Q7을 만나봤습니다.